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진짜 이 지점은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어떤 문 대통령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갖는 특성이 오늘 그 아차산 산행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지율이 있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도 걸었는데 소위 말하면 이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저건 아니군요. 죄송해요. 지금 화면에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건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고요. 문 대통령 개인 지지율이 54.8%. 이게 원래 표에 없었던 거라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개인 지지율이 54.8%.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민주당이 안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하고 문 대통령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 정부라고 표현을 할 정도는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보다는 좀 적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가끔씩 문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 대통령이 지금 54%라고 하는 55%라고 하는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요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을 끌어간다 이런 차원보다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이 좋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인간적 매력이 어떤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55%면 이게 일반적으로 태극기 모독단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람들은 문 대통령 사람 좋지.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3.8%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대개 다수는 잘하건 못하건 문 대통령 끝까지 지지하겠다는데 40% 지지율 딱 그러니까 바로 표현이 나오더만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이 몇 %였을게? 25%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5%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박근혜의 그 막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25%, 한 30% 정도가 세월호 사건이 나도 그만큼 지지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방송하면서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네 맞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무능한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지 했던 바로 그 상황인데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의 난을 거치고도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43.8 그리고 현재 개인 지지는 54.8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민주당한테도 큰 복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요. 이 지지율을 갖고 민주당도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권 재창출로 가는 거라고 저는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얘들이 이런 거 있잖아. 아까 극문들 이야기 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를 끌어간다고 보면 안 되고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굳건한 정당 하나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나온다고 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반 이외에 뭐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정의당 등의 일부 진보 정당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지지율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민주당하고 문 대통령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도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근데 저기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아서 저 미리 좀 부담스럽긴 한데. 부담스럽네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하던 시절에 있죠.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에는 개파라는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을 중심으로 당헌 당규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는 일만 나한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당 전체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임기 중반을 지나고 나면 잡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대가리가 누구냐를 가지고 당내에서 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싸울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당대표 하던 시절에 그걸 만들어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도로 나오는 거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의 호감도는 별도의 문제니까 그는 개인의
다른 호감도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오는 그 시스템 때문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잘하든 임기 끝까지 반대한다고 한 사람들 숫자 29.3%. 30%는 30%의 과학이죠. 과학이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문 대통령이 잘하네 못하네를 논할 가치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중에 29.3% 약 30%는 문 대통령이 남북 통일을 시켜도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 이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빨리 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지금 이제 굳이 이제 층을 나누면은 범진보가 있고 범보수가 있고 범중도가 있더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중도 보수하고 중도층을 더한 범중도층에서는 응답자의 55.2%가 문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41.3%가 반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도층도 50% 이상이 문 대통령 지지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건데 이슈가 좋아.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면 대통령 지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60%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좀 나빠. 그럼 지지를 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유한국당으로 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서 그냥 무당층으로 남아있다가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다 맞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중도가 굉장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여론이 나쁘다고 선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중도가 훨씬 더 많은 부분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다 선동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가지고 뭐 20대 때 총선에 비교를 해보면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될 수도 있어 하는 건 다 선동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선동이에요. 실제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거 때 저기 주영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네. 선거는 어떤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네. 유니크로?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뭐 특정 어떤 정당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네. 선거는 간절한 놈이 이겨요. 아. 근데 간절한. 아무리 간절히 해도 못 이길 것 같으면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투표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거라고 하는 개념이 자유한국당 아무리 그래봐야 맥시멈 30% 나오고 어떤 웬만한 여론조사에서는 19%, 18%밖에 안 나와요. 요거를 투표 포기하지 마. 니들이 투표만 열심히 하면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될 수 있어를 노골적으로 외치는 놈들이 지금 언론사에 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라는 거고 간절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세력이 이기는 거예요. 뭔가 여소야대라는 그런 정치 구조가 뭐 진리인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많나 보네요.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진짜. 자, 그것도 있고 하나 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인데 그게 잘못 나갔던 거죠. 이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이게 오늘 알려드리는 건 리얼미터의 조사인데 아까 그 대통령 개인 지지율도 그렇고 신년 특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21대 총선 프레임 공감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거 여론조사마다 다른데 심한 경우는 지금 보수 야당 심판론이 60%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지금 숫자가 더 많이 계속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쪽 지지자, 그러니까 여당 심판론이 30% 수렴할 거예요. 실제로 대투적으로 보면. 근데 여야가 극명하게 서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의사표명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금 선거제, 공수처 등 연타로 지금 맞았지 않습니까? 약이 바짝 올라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어쨌건 그냥 민주주의는 사실 과반의 원리 아니에요? 야당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60% 이렇게 이건 작게 나온 거예요. 50.2%. 어쨌건 과반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안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안 변해. 아니 근데 이게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문 대통령 올해가요. 집권 4년 차입니다. 연차수로는. 그렇죠.
그러면 대개 보면은 집권 여당 심판론이 압도를 해요. 사람들이 질려한다고. 나도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오래되면 정권을 바꾸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 반환점을 돌기 시작하면은 너무 정부가 못하면 야당이 하는 선동이 먹히고 그럴 때 야당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게 하는 그 선거의 구호라든지 공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 아직까지 그건 없고 그 상황에서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심리가 막 작동을 하면서 이 그 집권 여당 뭐 심판론 이런 게 나오면서 그 분위기가 타버리면 선거 엎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고 그것도 집권 4년 차가 돼도 계속 작동을 하면 자유한국당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 보스인 친구도 자기는 보스지만 자한당은 안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줬던 게 너무 끔찍한 게 많았잖아요. 네. 다른 거 그냥 빠루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보기 힘든 장면이었죠. 근데 검찰이 조국을 그렇게 때리고 자유한국당이 좌파 독재를 부르짖고 보수 유튜버가 그렇게 채널이 막 100만 채널 넘는, 그러니까 사실 상위권에는 다 보수 유튜버가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중도층의 지지층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물량 공세로 때린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욕망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쪽 매체가 조금씩 더 성장하는 거고, 보수 성장세보다. 그게 올해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무슨 기사 보도가 하나 났던데 거기 보면은 뭐 팟캐스트와 유튜브 비교하는 뭐 표가 있어요. 거기에 팟캐스트 상위권의 구독자 뭐 숫자 비교하고 유튜브 구독자 숫자 비교를 하는데 웃기지도 않는 소리예요. 뭘 또 모르는 애들이 꼭 그걸 갖다가 뭐 새날이 어쩌고저쩌고 딱 그 리스트에 나와요. 근데 요게 그걸 보셔야 돼. 신의 한숨 같은 데는 자유한국당이 밀고자 하는 사실상의 방송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 이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100만 넘는 방송이나 우리 겨우 22만 좀 넘는 방송이나 평균 그 조회수 차이 별로 안 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론으로서. 그냥 지들끼리 모여 가짜 뉴스 막 뿜뿜 요렇게 자신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노무현 재단, 갈릴레오 그리고 뭐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 보세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저쪽 사람들이 조회수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는 보수 거고 팟캐스트는 진보 건데 뭐 그러면서 뭐 구독자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유튜브는 사실 지금 저는 뭐 숫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지형을 회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80대 20이 아니고 느낌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 관련한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최소 60대 40 정도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는 뭐야? 아예 보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라디오 시장은 남아 있어요. 라디오 시장은 남아 있다고. 이 영상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귀로만 듣는 매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의 조회수 10만만 넘어도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략적으로. 팟캐스트 나가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최근에 그 좋은 일 생겼죠. 조국 장관 기각, 영장 기각 등등 공수 생겼잖아요. 평균 6, 70만씩 나가요. 이슈가 좋으면. 그 6, 70만 정도의 숫자가 매일 2개씩 나간다. 그렇게 해서 뭐 요즘 유튜브 전쟁이네 뭐네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통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뉴미디어라는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중심으로 순위를 파악하는 것도 방금 푸나님이 분석을 해주셨지만, 과거의 카페 같이 폐쇄형 커뮤니티에서는 그 가입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처럼 개방형 커뮤니티는 완전 다른 구조거든요. 구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라 AI는 그 사람이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 안 해요. 그 사람이 그 컨텐츠를 꾸준하게 보고 있고 오랫동안 시청했으면은 그걸 계속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를 모르고 있으니까 과거 카페 순위 매기는 것처럼 구독자 수가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유튜브든 뭐든 간에요. 가장 강력한 매체는 이슈, 에피소드 생산력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요. 그 에피소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송 생산력은 뭐냐면 컨텐츠가 없으면 불가능해. 컨텐츠 없이 방송 만들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날 구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구독자들이 늘고 조회수가 높아지면 새날의 이슈 생산력은 더 높아질 거다.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 방송 중에 가장 이슈 생산력이 최고인 방송은 새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끊임없이 뭔가가 이슈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셨죠? 찔리지 않으세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정권 심판론보다 보수예당 심판론이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세력을 지금 과반 가깝게, 아니 100석 이상 주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30%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그로를 끌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하지만,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야, 최소한 저런 애들은 쳐내고 나중에 민주당이 못하면 그때 심판해도 돼 라고 하는 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무슨 뭐 유재수 뭐 끌어와가지고 뭐 엄청 부패한 세력인 것처럼 막 이미지를 친문 게이트라고 만들고 싶어 하지만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러다가 결국 제풀에 넘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냐라고 내부 반발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놀라운 국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 수준? 난 이거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일단 국회에서 자한당 청소부터 먼저 하고 그거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유한국당 깝깝하겠어요.